강원도 평창군 이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온실의 환경과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농작물을 이해하고 기술로 농민의 삶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에서 스마트팜 자동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박수현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관령에 위치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에 키스트 실증 온실 내부에서 토마토를 기르고 있는 스마트팜 온실 내부입니다. 키스트 실증 온실의 경우에는 1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3000그루의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400평 정도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이라는 뜻을 가진 시설원에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이런 과채류를 재배하는 시설원의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고소득 작물들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인 이유가 한번 묘를 들어와서 재배를 하게 되면 무한 생장을 하면서 1년 내내 수확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에서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고, 저희도 모델 식물로서 토마토를 기르면서 자동 제어 기술이라든지 첨단 센서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스마트팜 실증 온실을 짓고 토마토, 파프리카를 연구를 하면서 농가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환경 제어라든지 양액 제어라든지 이런 재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원격으로 편하게 하면서 데이터만 보고도 내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초보 농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 지금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지금 이 토마토의 약한 생식생장에서 강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온도를 더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든지 물을 더 자주 준다든지 하는 제어를 인공지능이 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농가분들이 농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환경 관리를 하고 세팅값을 바꾸는 쪽에 노력을 조금 덜 해도 되겠다. 그러한 이제 환경 제어 쪽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과제가 나와서 그 과제를 지원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스마트팜에서 환경 제어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어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토마토의 생장점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경경의 두께와 화박 높이를 지표를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지금 토마토가 영양생장인지 생생장인지 혹은 강한 세력을 가졌는지 약한 세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환경 제어기에서 세팅을 나는 지금 수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생생장으로 할 거라고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인공지능 제어기는 알아서 강한 생식생장에 맞는 온도, 습도, CO2 제어를 하게 되고, 또 이에 맞는 물 주기, 양액을 일시를 얼마로 할지, 물을 몇 번을 줄지, 얼마나 줄지에 대한 제어를 자동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작목에도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인공지능 환경 제어 기술을 조금 더 고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증 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면서 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처럼 조만간에 옆에 있는 딸기 농장에서도 고도화할 예정이고, 지금 강원도청 스마트 농업과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구, 삼척, 양양 등에 신설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 환경 제어기를 일단 시범적으로 제품을 설치할 예정이고, 이게 또 성공을 하고 잘 퍼지게 된다면은 국내를 2027년부터 28년까지 제품 확산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려고 관련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PC라는 게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도화된 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산하기에는 그 성능이 매우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능이 떨어지는 PC에서도 충분히 동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예측 모델과 제어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30분 뒤에 온도가 24도가 되고 습도가 75%가 되고 CO2가 300ppm이 된다라는 거를 예측 모델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창을 더 열거나 적게 열거나를 그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30분 뒤에 내가 원하는 온도, 습도, CO2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제어 자체를 5분에 한 번씩 연산을 하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진 PCO도 충분히 연산이 가능하고 5분에 한 번씩 창이 조금 더 열리고 닫히고 스크린이나 포갱이나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5분에 한 번씩 제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작물에 대한 지식과 환경 제약이라든지 센서에 대한 ICT 기술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세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환기라고 하는 온도를 맞추는 환기값 세팅에만 해도 50가지가 넘는 미세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세팅값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세팅만 하게 되면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주 세팅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또 인공지능이 갖는 강점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식물의 상태라든지 어떤 제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 제어기에 비해서는 조금 심플해졌고 원격 제어라든지 안정성 부분이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배진의 EC라든지 함수율을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원하는 배진의 EC와 함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양액을 줄이는 쪽으로 적게 쓰면서 그 함수율과 EC 농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적인 자동 제어보다는 확실히 양액을 줄이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의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난방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일사량을 예측을 하고 그 일사량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난방을 미리 끈다든지 그 다음날 적산 온도를 계산해서 좀 적산 온도를 낮추는 개념 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다든지에 대한 작은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는 밀식재배 특성상 그 토마토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누군가는 농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는 환경제어, 양액제어는 전체 100 중에 10이라면 나머지 농작업 관련해서는 한 50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50에 대한 의미를 제가 노력을 다 하고 났을 때 그 나머지 부족한 10%를 인공지능 환경제어가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때 이제 토마토 다마의 크기가 200g을 넘고 상품화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식물마다 내가 똑같은 환경 관리를 해도 똑같은 물 관리를 해도 반응하는 게 달라요. 특히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농작업을 할 때 가위로 자르느냐, 혹은 내가 손으로 떼느냐, 혹은 유인줄을 한 번 감느냐, 혹은 빨래집게로 유인줄을 잡느냐, 유인줄을 2번, 3번 감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과실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비축하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더 쓰게 할 수도 있고, 식물의 스트레스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해보면, 혹은 로봇이 우리가 농작업을 한다면 굳이 낮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밤에 풀어놓고 수확해라, 밤에 농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데, 밤에 농작업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했을 때 좋다, 스트레스는 이렇다라는 연구를 미리 한다면은 로봇 연구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작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농가의 편리함을 위해 오늘도 연구를 이어가는 박수연 연구원. 농민의 수고를 덜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이루려는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의 지원이 계속될 것입니다.